논어 134번째 시간 헌문편의 마지막 3장을 보겠습니다. 45장 자로문 군자한데 자왈 수기이경이니라. 왈 여사이이 호이까 수기이 아닌이니라. 왈 여사이이 호이까 왈 수기이안 백성이니 수기이안 백성은 요순도 기유 병저인저 병저신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죠. 자로가 군자를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수신하되 경으로서 한다. 이와 같을 뿐입니까? 자기를 수신하고 남을 편안히 해준다. 이와 같을 뿐입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수양하여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준다. 자기를 다스려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요순조차도 어렵게 생각하셨다.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의미는 대강 이런 것 같아요. 이 장을 이해하려면 군자가 누구인지를 핵심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오해를 하면 이제 전체가 이해를 안 돼요. 여기서 군자는 정확히 이 제위자,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통치자를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답의 성질로 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구절이 수기경입니다. 수신을 하되 경으로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무불경하다. 예를 행할 때 다 경으로서 한다. 무불경으로 이제 이 예를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에 경의 수단을 뭐뭐 한다, 경을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자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견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수기이경, 수기이 아닌 수기이안 백성, 그렇게 해서 문장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에 구절은 수기호대 경으로서 한다 그랬는데 뒤에 거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건 좀 이상한. 뒤에 거는 수기하고 아니한테 그 다음 단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니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수신제가 할 때 제가로 보고 뒤에 이제 안 백성은 이제 평천하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수기한 다음에 점점 나아가는 걸로 보는데 수기 이경을 전체를 수신으로 본다면 뒷문장하고 이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문장 구조 똑같은데. 그래서 수기 이경을 전체적인 문장 구조도 그렇고 의미도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수신하고 엄숙하게 일을 처리한다로 보기도 합니다. 논어에 보면 경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앞에 봤지만 일을 진지하고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경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 수기도 경사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문법이나 뒷문장과 밸런스도 딱 맞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수신을 하는 목적이 일을 하고 경하고 안인하고 그 안 백성한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이 수신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목적을 위해 나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안 백성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군자를 이제 일반적으로 제위자, 통치자로 보았던 거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로는 처음에 수기 이경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해 보였고 수기 아닌 하니까 여사 이호이까 아니 뭐 그 정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자가 얘기는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 주자는 이 경 성리학의 핵심 수신의 핵심이 수기 이 경이기 때문에 수기 이 경만을 이제
이 눈에 두고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장이 오해가 생길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써있자는 뭐뭐 써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수기하고 그것을 하고서 그 다음에 나간다는 이 일종의 진행을 나타내는 점증 과정을 나타내는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용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공이 공손할 공자죠. 독공이 천하평인이라 이런 말이 있죠. 공손함을 독실히하다. 독실히 행동하고 공손하면 천하가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주어는 반드시 통치자여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 말이 성립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의 행동이 천하를 평화롭게까지 하는데 이르려면 이건 통치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 장도 그런 의미에서 말했기 때문에 군자를 통치자로 봤던 겁니다. 46장입니다. 원양 이사원을 자활 유의 불손재하며 장이 불무술원하며 노의 불사의 시위적이니라. 나 하시고 이장 고기경 하시다. 원양이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려서는 공손하지 않고 손이 공손이고 쟤는 이제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 공손한 걸 쟤라 그러죠. 나이 먹어서는 여기는 칭찬할 거예요. 나이 먹어서는 칭찬할 게 없으며 늙어서는 죽지도 않는 것 이것이 적이로다. 이렇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풀면 어려서는 공손하지 않고 나이 먹어서는 칭찬할 것이 없고 늙어서는 죽지도 않니 이게 바로 해치는 인간이야 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팡이로 원양 그의 정강이를 툭 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양은 공자의 평생직입니다. 이사라고 하는 것은 쪼그려 이자 쪼그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손님이나 친구를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예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한테 지청구를 먹은 거죠. 이 공자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사실 유, 장, 로라고 해서 일생을 요약을 하면서 이제 죽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칫 심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원양이 이 말에 상처를 입었거나 화를 냈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공자는 고향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평생지기를 만나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죽지도 않아 하고 투에 얘기하는 것은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팡이를 툭 쳤다는 것도 지팡이를 고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툭 친다는 묘사도 좀 다정함의 표시랄까. 오랜 우정을 나누는 사이에서 허물없이 스스럼 없는 행동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원양이 이사라 그랬는데 이걸 보면 원양이라는 사람이 예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만 지금 에피소드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양을 일종의 원시도가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것도 그에 대해서 은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거는 원양의 행동을 두고서 후대에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는 주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 46장의 해석을 두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원양과 공자의 우정의 한 에피소드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읽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는 게 의견입니다. 마지막 장 47장입니다. 걸당동자 장명이언을 혹 문지왈 익자여이까 자왈 오견기 거어위야하며 오견기 여선생 병행냐 하니 비 구익자야라 욕 속성자야니라. 걸당의 동자가 명령을 받들다는 동사죠. 명령을 받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걸당 동자에 대해서 물었다. 익자이까, 익자라는 건 이제 진전, 공부에 진전이 있는 사람입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애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고 그 애가 선생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아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다. 우리 속성반이라고 그러죠. 속성이란 말이 여기서 굉장히 오래된 말이죠. 빨리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걸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권리라고 얘기하죠. 공자의 사당이 이제 있는 곳인데 공자의 고향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명령을 받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자의 고향, 공자가 고향에 있으면서 어떤 동자, 마을의 애를 불러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시킨 거예요. 메신저로 이제 이게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공자가 저 애를 썼으면 저 애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 선택된 게 아닐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공부를 해서 공부가 많이 진전이 있는 애니까 선생님께서 쟤를 쓰시는 거죠? 라는 뉘앙스의 익자여이까 그런 겁니다. 근데 공자의 대답이 뜻밖이었죠. 나는 그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다.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위는 어른 자리입니다. 어른 자리. 어린 애들은 얼마 전에 그 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군자는 불출기위라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어린애는 방 안에 자리가 있으면 어른들은 그 아랫목 서북쪽 무통에 앉고 이 애들은 저 구석에 앉아야 돼. 이게 이제 아이들이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른 자리에 툭 앉았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 나는 그 애가 어른 자리에 앉는 걸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선생들과 나란히 갔다. 그래서 선생이란 여기서 어른들을 얘기합니다. 성인, 어른들을 얘기해요. 어른들과 나란히 걸어가는 걸 봤어. 어린애들은 어른하고 걸어갈 때 약간 뒤쳐져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어린 애들이 어른하고 걸어갈 때 예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른하고 걸어갈 때 이렇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함께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걸어가는 걸 봤어. 그런 거를 볼 때 그 애는 자기의 품성이나 학문이나 행동이 나아지기를 구하는 아이가 아니라 빨리 뭘 하고 싶어 하는 아이야. 이렇게 하고 평가를 내린 거죠. 사람을 살피는 공자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관찰을 하고 살펴봤던 거죠. 네, 이상 134번째 논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